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 2차전은 양팀이 1승 1패를 거두고 삼성의 대구홈구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전구장에서의 경기는 모든 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화는 리그 최강의 원투펀치를 자랑하는 선발들이 도합 11실점을 하며 삼성 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한 반면, 첫 게임에서는 경기 없이 쉬고 있던 야수들이 타격감을 찾으려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활발한 타격을 선보이며 역전승을 일궈내 투타 모드에서 예상 밖의 경기 양상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첫날 한화 선발 폰세는 정규 시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난타를 당했는데, 2회 3실점, 3회 2실점, 4회 1실점으로 3이닝을 연이어 도합 6실점을 하며 그가 자랑하는 모든 구종이 맞아나갔는데, 디아즈는 직구를 받아쳐 선두 타자 출루, 김영웅은 체인지업을 공략해 2루타, 이재현은 초구 슬라이더를 받아쳐 2타점 2루타 등, 이것은 폰세가 못 던졌다고 보기보단 와카 결정전 준피오를 거치며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삼성 방망이의 파괴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를 지켜내기에는 삼성 선발 가라비토의 투구 역시 역부족이었기에 그는 3과 3분의 1 이닝만을 소화하고 강판됐고, 뒤이어 나온 불펜들도 계속 추가점을 헌납해 결국 8대9의 아쉬운 역전패를 당합니다. 이날 경기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한화가 9대6으로 리드한 9회 초에 경기를 매조지하기 위해 마무리 김서현을 올렸지만 그는 솔로 홈런 포함 3개의 안타를 맞고 2실점을 하며 경기를 놓칠 뻔해 한화로서는 시즌 후반부터 이어오는 뒷문에 대한 불안을 다시 한번 노출시켰습니다. 둘째 날은 요즘 폰세보다도 폼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와이스 가든판에 내심 연승을 기대한 한화였지만 1대0으로 앞서던 3회 초에 4점 에빅 이닝을 내주며 난타를 당하게 되는데, 무사 1루 상황에서 김지창과 김성윤이 차례로 번트를 실패한 후 불리한 볼카운트에서도 나란히 안타를 만들어 무사 만루로 돌변하게 된 것이 와이스가 흔들리는 단초가 돼 이후 구자욱의 희생플라이, 디아즈의 1타점 2루타, 그리고 김영웅의 2타점 적시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4회에 다시 1점을 내주고 강판돼 분위기는 완전히 삼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경기 후반 이제까지 슬럼프에 빠져있던 강민우의 쐐기 투런포마저 터지며 삼성의 7대3 완승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특히 이날 삼성 선발 최원태는 준피오에 이어 7이닝 1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이며 자신의 포스트 시즌 흑역사를 완전히 지우고 삼성의 돌풍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대구에서 열릴 3, 4차전에서는 삼성의 원투펀치인 후라도, 원태인이 등판해 선발 매치업에서 유리함을 안고 출발하지만 이 또한 알 수 없어 한화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포스트 시즌 양상의 최대 수혜자는 1위 LG일 텐데, 적어도 4차전까지는 치러지게 될 플레이오프에서 만약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다면 10경기 이상을 치룬 상태로 체력 안배에 큰 불리함을 안고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고, 한화가 올라온다면 대구에서 2승을 할 확률이 적어 5차전까지 간다고 예상했을 때 폰세라는 카드를 소진한 상태에서 한국 시리즈 1차전을 맞게 돼 어떤 경우든 LG로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LG로서도 고민은 있어 관건은 정규 시즌 막판에 보였던 저조했던 경기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얼마 전 LG는 포스트 시즌의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염경엽 감독과 재계약을 하겠다고 발표해 그는 이번 시즌 이후로도 LG의 사령탑으로 계속 동행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정규 시즌 우승 직후 감독 재계약을 발표하려 했지만 자력 우승이 무산되면서 재계약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발표를 미루게 됐다는 게 구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는 야구계에선 누구나 아는 독이 든 성배로 일컬어지는 LG 감독의 2023년에 부임하던 첫 해부터 LG 구단의 오래된 수건이었던 통합 우승을 29년 만에 이끌어내고 한 해 걸러 이번 시즌에 다시 정규 시즌을 우승하면서 한국 시리즈로 직행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선수 시절을 살펴보면 포지션 은내야수로서 1991년 태평양의 2차 1순위로 지명을 받아 입단하게 되는데, 수비력은 준수했으나 타격이 약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구단이 현대로 넘어가면서 현대 유니콘스에서 주전 유격수로 활동하다가 그 자리를 지금 삼성 감독인 박진만에게 넘겨주고 대주자와 대수비 요원으로 뛰다 은퇴를 한 후 2006년까지 프런트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타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검투사 헬멧을 개발하여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첫 출발은 2012년 넥센 히어로즈에서부터인데, 부임 첫해 리그 최약체 팀이던 넥센을 창단 첫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키며
이때 염갈량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의 전략 전술이 빛을 발해 야구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팀의 주축 선수들이 FA로 이적하거나 부상 등으로 인해 소위 차포마상을 닷대고 시즌을 치러 모든 전문가들이 하위권을 예상했지만 이 위기를 신진발굴과 기존 선수재 발견 등으로 극복하며 보란듯이 예상을 뒤엎고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성과를 얻어 KBO에서 손꼽히는 명장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SK 단장을 거쳐 2018년에 이 팀의 감독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의 SK는 김성근 감독의 왕조 시대를 끝내고 암흑기를 거친 후 팀이 다시 재건되던 무렵으로 2019년에는 전반기까지 압도적 1위를 달리면서 누구나 SK의 우승을 예상했지만 후반기 막판에 두산에게 따라잡히면서 승률이 같아져 상대 전적에서 9승 7패로 앞선 두산에게 승자승 원칙에 따라 우승이 주어지는 바람에 2위로 밀려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포스트 시즌에서는 3위 넥센에게까지 업셋을 당하며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해 염갈량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무색하게 만들며 지도자로서의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염경엽 감독의 강력한 주장으로 정규 시즌에서 승률이 같을 경우 승자승이 아닌 1위 결정전 즉 타이브레이크로 우승팀을 가리게 되었는데 만약 2025 시즌 막판에 하나가 전승을 해 LG와 타이브레이크까지 갔다면 자기가 주장하여 만든 규칙으로 자기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20년엔 팀 성적이 곤두박질치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감독으로서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경기 도중 실신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시즌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자진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 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다 LG의 감독으로 현장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인데 그의 스타일은 전략 전술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는 만기칠라명으로 특히 주루 플레이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그만의 작전을 구사하여 흔히 이것을 경협볼이라 하는데 LG를 우승으로 이끄는 해에도 때론 무리한 도루 시도로 경기를 망쳐 LG 팬들의 원성을 싸기도 했지만 결국 팀을 통합 우승으로 이끌면서 그에 대한 여론을 잠재웠고 본인도 포스트 시즌만 되면 결과를 못 내는 감독으로서의 이미지도 벗게 됩니다. 만약 그가 올해도 LG를 통합 우승으로 인도한다면 LG 왕조 시대의 장을 연 감독이 되면서 진정한 명장으로 KBO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